우리 지역 총선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먼저 부평 갑 선거구 이성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성만 당선인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중 핵심 공약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부평 미군 기지의 문화공원 조성, GTX-B 노선의 조기 착공, 그리고 경인선 부평 구간의 지하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이 핵심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부평 미군 기지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는 현재 이제 반환된 이후에 시민 개방을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천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평 미군기지 문화공원 조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GTX-B 노선의 조기 착공,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서 부평을 거치고 서울 신도림과 용산 그리고 경기도 마석을 잇는 코스죠. 당초 계획으로는 2022년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이거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착공을 앞당기는 공약인 겁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 중에서 GTX-B가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인천시도 현재 강하게 정부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인선 부평 구간 지하화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이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후보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던 유정복 당시 후보도 이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실현은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이 문제를 이성만 당선인이 어떻게 해결할지가 한번 관건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예산이 걸림돌인 것 같은데 이성만 당선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이성만 당선인은 이제 동암역부터 송내역까지, 그러니까 부평 구간만을 이제 지하화하는 방안을 지금 공약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인선 전체를 지하화할 경우에는 그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약 6조에서 9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인선 전체가 아닌 부평 구간으로 축소해서 사업비를 줄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네네. 그리고 부평의 경우 현재 이제 철도, GTX-B 노선 연결 등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지하화한 지상 구간을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면 그 사업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남는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성만 당선인이 저희 헬로TV와의 대담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GTX 비노선이 연결되면 그 지역의 땅이 가장 요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GTX 비노선이 지금 빠르면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보다 빨리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지가를 최대화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7년, 28년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부평갑 이성만 당선인의 계획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부평을로 가봅니다. 홍영표 의원의 핵심 공약 살펴볼까요? 네,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제1공약은 부평 미군기지와 3보급단을 포함한 지역 일대를 도시숲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부평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와 이제 인천시가 3보급단, 부평에 있는 3보급단의 이전을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에 이제 국방위 소속으로 홍영표 의원이 많은 활약을 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이제는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홍영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군영철도를 활용한 트램 도입과 대중음악 자료원 유치 등이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 조병창과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이제 지하토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아픔을 간직한 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해 본다는 계획인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제 일본군의 군수품을 만들던 조병창이 부평에 있었죠. 지금 부평 미군기지 부지인데요. 이뿐 아니라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또 부평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인들을 이제 강제징용해서 이제 한봉산에 토굴을 판 그 토굴도 부평구에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강제징용의 역사를 이제 부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 부평의 이런 흔적들을 보고 일본의 강제징용을 증명할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런 흔적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공약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네. 때문에 중진인 홍영표 의원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평 당선인들의 공약 정리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